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못합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만 배웠지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를 넘기면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외롭고 친구는 많은데 쓸쓸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의 침묵은 길어집니다. 더 아픈 건 아무도 이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시니어 10명 중 8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고 손주에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살아가는 내내 죽을 때도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혼자 설 줄 알면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지고 눈 감는 그날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외로움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기억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떠나고 자식들은 독립합니다.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홀로 남겨두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급하게 빈자리를 채우려 아무에게나 매달리거나 새로운 관계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든 관계는 깊이가 없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피곤하며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빈자리를 느끼고 누군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지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고독 속에는 평화, 자유, 그리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해 계속 밖으로 나가지만 외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불행이 아닌 자유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7가지 실천법. 혼자 서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평화로운 노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1.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규칙적인 루틴은 스스로에게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2.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 매일 걸으세요. 날씨에 상관없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나무, 하늘,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관찰하세요. 리듬감 있는 걸음은 일종의 명상과 같습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정체되어 있던 감정들이 흘러갑니다. 걷다 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 의미 있는 취미에 몰입하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빠질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연주, 텃밭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에 몰입ful로 하는 동안은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안의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가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4.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세요. 혼자 사는 것과 사람을 끊는 것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만나세요. 다만 상대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 없는 만남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감사하세요.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5.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등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에 감사하게 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6.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만드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며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기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를 때입니다. 나와 친구가 되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7.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숨 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고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혼자여도 행복한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